으로 진성준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용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치권에서는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은 불가역적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핵무력 강화와 전쟁 준비 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내외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합니다. 북한이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 날에도 대통령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모든 군 장병들의 골프가 금지된 기간에도 대통령은 골프를 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골프 외교를 위해서 연습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대선 석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했단 말입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의 촬영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경찰에 신고해서 입건까지 시켰습니다. 잘못을 거짓으로 덮고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은 입틀막하는 이런 악순환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 불안 1호가 대통령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평화 없이는 경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 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안 논의 때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환영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 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그럽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가장 먼저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예산 소위를 가동해서 구체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비롯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안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양극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도 하는데 정작 일선의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타개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께 절실한 민생경제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